효소가 부족하면 빨리 죽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효소, 엔자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효소는 특별히 조리 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파괴되면 음식의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 속에는 효소가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물 종류 채식을 하긴 하는데 다 익혀서 드시는 음식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활력이 하나도 없죠. 죽은 음식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자, 효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이어트나 질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째,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다가 열을 가해서 효소를 파괴시키면 이런 죽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 첫째, 거의 모든 미네랄과 비타민이 열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열에 가열된 음식은 우리 몸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충분하지 않게 되고, 둘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소화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가해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치 청소부가 방 계속 청소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옆에 쫓아다니면서 지능을 막 이렇게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식을 하긴 하는데 효소를 다 파괴시켜서 먹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효소가 언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나 보니까 인간 단백질의 최적의 온도 범위가 35도에서 40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제 요리책 앞부분은 비건 채식이지만 지금 책이 다시 제작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지금 다 추가하고 이렇게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이 로푸드,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요리. 예, 그대로 보실 때 대개 55도 이하의 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은,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이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장애가 생기지 않아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활성되다가 35도에서 45도, 여기까지 가면 55도 정도까지는 최상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60도로 들어가니까 딱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걸 드실 때도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소금 넣고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한 55도 이하로 끓을 때 찜기에 그냥 살짝 쪄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최적 온도를 보니까 45도 정도에서 55도 이하 정도이면은 효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몸이 조금 냉하시기 때문에 브로콜리, 당근 같은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들은 살짝 여러분들에게 효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익혀서 드리지만 점심에는 이제 몸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 대사작용이 원활해지면 점심에 이제 생야채들 드시죠. 그래서 이제 로푸드 위주로 비율을 조금씩 높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리면 될까요? 812를 기억하세요. 산 음식이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80%까지.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독할 동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 그럼 이제 효소에 대해서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좀 지나가 볼게요. 자, 우리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소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음식에 존재하고 체내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 자체에 있는, 브로콜리 자체에 있는 식품 효소, 당근 자체에 있는 식품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효소이고, 두 번째, 음식물 효소가, 이 식품 효소의 살아있는 효소 자체가 조리 과정에서 파괴가 되면 이제 효소가, 음식 자체의 효소가 파괴되어 버리면 우리 몸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체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조리 과정에서 식품 요소의 효소가 파괴돼 버리면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막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기운이 생길까요? 기운이 더 떨어질까요? 기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소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수면과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대사 효소입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이 막혀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되고,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되고 뇌경색이 돼요. 모든 병은, 모든 암도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사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신진대사 효소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신체의 노동력인데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은 대사효소에 의존하고 대사효소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작지만 놀라운 화학 발전소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삼킬 때도 대사효소가 필요하고 지금 숨을 쉴 때도 대사효소가 필요하고 눈을 깜빡이고 걷고 말하고 혈액을 순환시킬 때도 뭐가 필요해요? 대사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효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사효소의 작용이 없으면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또는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독소를 정화하거나 자연위생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독소 정화 시스템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림프 시스템을 정화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대사효소가 분해되지 않으면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독소를 정화하거나 밤에 침대에서 뒤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사효소의 활동이 없으면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되어서 사용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고 몸의 건강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지방대사가. 지방이 범인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걸어 다니고 이거 다 뭐 때문이냐면 식품 요소도 중요하고 이걸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도 중요하지만 이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대사효소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생애를 할 수 있는데 효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몸 외부에서 내 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를 따고 당근을 따고 해서 외부에서 얻는 식품 요소가 있다면 우리 몸 자체 인체 내에 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인데 자, 요걸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철이나 이런 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대사효소는 무한정 공급되지 않습니다. 대사효소는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데 이 대사효소가 없으면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두 언젠가 생명이 다하고 이것은 대사효소의 공급이 끝났음을 의미하는데 자연사로 죽든 사망하든 질병으로 사망하든 대사효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카운트다운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식품요소 그리고 소화효소 그런데 대사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사효소가 많이 소모될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자, 여기 보시니까 연령대별 체내 효소 보유량 변화를 봤더니 자,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이거 10대고 16세에서 25세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보면 대사효소가 이렇게 어릴 때는 효소가 좀 잘 나오다가 30세, 35세쯤 되면서 점점 대사효소가 줄어들다가 이제 40세에서 60대로 가니까 현저하게 대사효소가 떨어지면서 무려 30배 이상의 젊을 때에 비해서 효소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게 보입니다. 효소 영양학개론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대사효소가 적고 소모되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장수할 수가 있어요. 대사효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따라서 당신의 몸 안에서 대사효소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몸이 대사효소를 더 많이 만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우리 몸이 대사효소를 더 적게 사용하도록 하는 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대사효소가 현저하게 30배가 감소해요. 특별히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오면 대사효소가 30배나 무려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대사효소의 공급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력이 다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몸이 대사효소를 더 적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소화의 최소한의 효소를 사용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소화의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도록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화의 최소한의 에너지만 쓴다. 예. 적게 먹는 거 너무 쉽죠? 그죠?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건 뭐예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력이 단축된다는 얘기죠. 너무 쉬운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소화효소가 적게 나올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불을 가해서 요리하게 되면 효소가 거의 모두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즐겨 먹는 그러면 우리 몸은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통조림 생선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었다고 칠 때 이 세 가지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소가 다 열에 가해서 효소가 다 파괴됐고 여기 바질 잎사귀에만 효소가 살아있어요. 그치? 요만큼만요. 그러니까 효소 제로 상태입니다. 당연히 밥 먹고 나면 이런 거 스테이크나 또는 이런 스파게티를 먹고 나면 어때요? 속이 거북하고 밤새도록 소화시키느라고 밤새도록 뒤척뒤척거려요.
근데 이렇게 먹고도 그냥 골아 떨어지는 분들은 이미 몸이 대사장애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 조리 과정에서 효소가 모두 파괴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자리에서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산해야 하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위장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생성되는 이 효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대사효소의 귀중한 저장고에서 직접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화효소든 대사효소든 일정량의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는데, 조리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이 소화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대사효소가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빨리 늙고 빨리 병들고 빨리 생명이 단축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뭘 시사하냐면 조리된 음식, 즉 죽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력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산 음식의 비율을 8:1로 여러분들이 점점 늘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이제 요 저자의 말대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산 음식을 죽은 음식에 비해 2배 정도로 먹는 전체 식단에서,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그 아침 식사 때 산 음식을 내가 몇 프로나 먹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점심에 내가 산 음식을 몇 프로나 드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산 음식의 비중이 3분의 2가 되도록 먼저 실천을 하시고, 조리된 음식을 3분의 1로 먹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건강한 사람들은요, 소화효소가 3밖에 안 쓰여요. 대사효소가 따라서 7 정도. 소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온몸의 대사작용이 원활해서 대사효소가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비만하거나 이 병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효소를 다 써버렸어요. 7개를. 그래서 대사효소가 과식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3밖에 안 돼요. 비율이 거꾸로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뭘 이해해야 되냐면, 채소만 먹는다고, 과일만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과일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드시고, 예, 과일도 익혀서 드세요. 물론 토마토 같은 애들은, 레시피 성분들은 예외예요.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토마토는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과일들은, 나머지는 효소를 파괴하지 않고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심지어는 과일까지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건강식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